수학 1, 2단원 복습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단원 분수의 곱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1, 2, 3, 4 분수 형태에 따라서 분수의 곱셈이 이렇게 네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분수의 형태를 먼저 살펴볼까요? 5분의 3은 진분수입니다. 자, 이것은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5분의 3을 쓰고 뒤에 있는 자연수 1을 1분의 7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지요. 우리 해볼까요? 5분의 37이 21입니다. 이것을 대분수로 바꿀 때 일자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므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1.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자부터 가운데다 정확하게 씁니다. 21. 그러면 대분수를 어떻게 바꾸죠? 21 나누기 5입니다. 5, 4, 20.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러면 이 몫은 앞에 자연수로 가고 분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이 분자 1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눗셈한 것을 분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대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2학기에 배웠던 분수의 곱셈, 방학 동안에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6학년에 가서 배우는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겠죠? 그럴 때 혼돈 없이 술술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수에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사칙 연산이 있죠? 분수의 계산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의 사칙 연산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방학 동안에 잊지 마시고 분수에 관해서 1, 2학기에 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분수의 형태를 보니까 이것은 대분수입니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분수의 형태가 이렇게 분자 분모로만 나와서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가분수로 바꾸었구나.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것의 거꾸로가 됩니다. 그래서 1과 3분의 2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변함이 없고 앞에 있는 것은 몫이었을 테니까 나누어 주었던 3 곱해주고 나머지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써줍니까? 3분의 5를 써줍니다. 그 다음 자연수 4는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가분수 1분의 4로 바꿨습니다.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나누면 6, 분모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6, 38, 나머지가 2가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7분의 3, 8분의 5 다 역시 진분수 중에서도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으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7, 8이 56, 3, 5, 15. 약분되는 거 있나요? 역시 없네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꼭 반드시 기하분수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분수의 크기는 같으니까. 그러나 수학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단순하고 알아보기 쉬운 거 이런 것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분수로 고쳐보는 거 이런 거 정확하게 답을 쓸 때 생각을 한 번씩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편리하게 곱셈을 하기 좋은 형태인 가분수로 바꿔서 하는 걸 했네요. 우리가 분수의 곱셈을 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나는 이게 가장 쉬워, 나는 이거 하면 틀리지 않고 잘해,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가분수로 고쳐서 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가분수로 고쳐볼까요? 3분의 2, 3은 6, 7입니다. 그 다음 4분의 5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약분하는 것이 보니까
없어요. 12분의 3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 나누기 12 하면 2번 들어가나요? 그리고 35에서 2번 들어가는 24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11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중간에 약분되는 게 서로 없어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숫자들에서 만약에 약분이 된다. 그러면 분자 분모끼리 약분을 중간에서 해서 해도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에서 할 수 있는 분수 곱하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써보세요. 우리 1번 4가지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하,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하여 계산을 하는구나. 이걸 알았죠? 자, 정리해서 써볼까요? 분모끼리, 자, 분수 곱하기 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여 어디에 써줍니까? 분모에 쓰고 또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 분자에 씁니다. 쉽게 말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요. 이거죠. 그리고 답을 쓸 때는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면 가장 간단한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알아보기 쉬워요.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자, 중요한 거.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다 해보아도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한 가지 분수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또 곱해진 수를 살펴보니까 여기 3분의 2가 있고요. 여기도 3분의 2가 있는데 4 똑같이 곱했고 뭐만 바뀌어 있습니까? 곱해지는 순서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자연수의 곱셈에서 5 곱하기 4 하면 20이죠. 이 순서를 바꿔서 4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20. 계산 결과가 같았어요. 과연 분수에서도 같을까? 한번 해볼까요? 3분의 2 곱하기 4 하면 3분의 4이 8입니다. 구태여 대분수로 고치지 않아도 이것도 해보면 3분의 8입니다. 똑같네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계산 결과 같은 거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수의 곱셈에서도 순서를 바꾸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 다 계산 안 해봐도 돼요.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5를 가분수 1분의 5로 그냥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우리 이제 분수의 곱셈 이거는 분수의 곱셈에서 이런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볼까요?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이것도 보았더니 단순한 수, 크기가 작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를 이렇게 나타내 보았는데 2분의 1이 있고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우리 1보다 큰 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수 곱하기 이런 거 생각납니까? 우리 1을 곱하면 그 자신의 수가 나왔죠?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면 어떤 수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1보다 큰 걸 곱하면 1보다 작은 거를 곱하면 분수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돼요? 분모는 분모끼리니까 6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더 큽니까? 6분의 1이 더 큽니까? 하나가 똑같은 크기가 있는데 둘로 나눈 한 조각이 커요? 여섯으로 나눈 한 조각이 커요? 둘로 나눈 한 조각이 더 크죠? 피자를 똑같은 크기를 2명이서 나눠 먹을래요? 6명이 나눠 먹을래요? 물론 다이어트를 하고 조금 먹겠다는 사람은 6분의 1을 조각을 선택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때 2분의 1이 더 크다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1을 곱하면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4분의 1, 4분의 3 똑같게 1보다 작은 건데 여기는
작은 수, 큰 수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요. 또 모르니까. 이거는 12분의 2입니다. 끝에요. 중간에 약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크기 비교만 하면 되니까 12분의 6. 12개 중에 2조각, 12개 중에 6조각. 어떤 것이 더 크기가 큰가요? 네, 여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1보다 큰 수, 여기는 1보다 작은 수니까 당연히 큰 수를 곱한 것이 크겠죠. 똑같이 위치는 다르지만 2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되었나요? 그래서 4번도 역시 우리 아까 3번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수의 곱셈일 경우에 1보다 큰 수, 1을 곱했을 때,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을 때, 또 큰 수, 작은 수 같은 분모 크기가 같은 1보다 작더라도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어떤 것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구태여 이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싶으면 계산해서 풀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예은이는 색종이 20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5분의 2가 빨간색 색종이입니다. 색종이가 20장이래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좀 삐뚤하지만 이것이 20장이라고 합시다.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5칸으로 나눴겠죠? 5으로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안 비슷하다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조금 너무 튀어나와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20장을 5조각으로 5개 이렇게 구분했다면 20 나누기 5에서 여기 한 묶음에는 4장씩 들어가겠구나. 4장씩 들어가겠구나 했어요. 근데 빨간 게 5분의 2니까 이만큼이에요. 자, 여기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여기가 20장 중에서 빨강입니다. 자, 그러면 한 칸이 4장씩 묶음이니까 빨간 거는 8장이겠구나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래요. 해봅시다. 20장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바로 약분 한번 해볼까요? 5분의 40 해도 8 나와요. 근데 5일은 5, 5, 4, 20.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네, 여기 8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구해 보았는데요. 그냥 그림으로 풀어도 풀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식을 써봐라 했으니까 식으로 써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색 색종이를 구하고자 했으니까 5분의 1을 곱했죠. 그런데 빨간색이 아닌 것을 구해보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부분, 여기 아닌 부분, 이쪽에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을 해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는 3칸이므로 그쵸? 여기 한 칸은 4장이었죠? 지워졌어요. 그러면 20장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알아요. 4가 3개 있으니까 4, 3, 10이겠구나. 한번 해볼까요? 5, 1은 5, 5, 4, 20. 그래서 네, 12장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식을 구할 때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빨간 것을 물었으니까 5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런데 빨간색이 아닌 것을 물었다면 5분의 3을 곱한다. 자, 이제 우리 1, 2단원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네,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만약에 난 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했다면 반드시 수학책 수학 익힘을 복습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애썼습니다. 안녕.